이란은 1979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국민소득이 더 높았었고 95%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 나토는 자유를 지키는 착한 나라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 그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많은 부분이 새로운 질서로 가기 위해서 과거에 지금까지 구체제의 몰락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이란은 1979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국민소득이 더 높았었고 문명이 더 친미 국가였었습니다. 이란의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고, 그 다음에 이란에서 그 생활 수준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프랑스 파리로 쇼핑도 다녔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었었고,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테헤란로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이란에서 어떤 그 기술을 좀 배워오기 위해서 같이 자매 결혼을 맡고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 테헤란에도 서울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란은 지금처럼 저렇게 9천만 명이 약 3,000달러밖에 안 되는 국민소득, 저런 나라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도에 그 호메이니라는 지도자가 어떤 종교혁명을 일으켜서 그 말하자면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로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생각하고 너무나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표피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47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이란 국민들을 학살시켰고, 작년 6월에 어떤 그 대규모 집회 때도 약 4만 명가량 학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란 국민들이 일부가 TV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미국을 죽음으로 하면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장면을 보면 이란 국민들 다수가 어떤 이란 전쟁을 반대하고 이런 걸로 우리는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 국민들, 공무원들 5% 빼놓고는, 이란 정부에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공무원들 한 5% 정도를 빼놓고는 95%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 전쟁 미사일 총소리가, 포탄 소리가 멈추면 전쟁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서 보고 온 것은 아닙니다만 제 정보망에 의하면 지금 이란 국민들은 말도 안 되는 지금 엄청난 후진국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란이 이번 전쟁이 끝나면 아마 기독교로 많이 개종할 것이고, 지금 이란 국민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얼마 전에 히잡을 쓰고 다니지 않는다는 어떤 이란의 젊은 여성을 사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고, 또 인터넷망도 정부에서 억지로 끊어버리고, 이렇게 뭐 말도 못하는 독재 국가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남의 나라 가서 이렇게 자기 나라 이익하고 큰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감나라 콩나라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폭격을 하고 그러느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간은 자유와 어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권리를 저해하거나 구속하는 독재자가 있다면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서라도 그 독재자를 제거하리라 하는 그 독립선언서에 깔려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게 어떤 기독교 사상에서도 어떤 그 사상이 깔려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 국민들을 구출해 주러 갔다는 어떤 그러한 지금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러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화폐 질서의 폐지, 새로운 금융화폐 질서의 시작도 들어있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금융거래 자료가 이란의 비밀 창고에 다 숨겨놓은 것도 찾아야 되겠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이란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도 위해서 말하자면 미국은 건국의 그 독립선언서에 기초한 그런 건국의 아버지의 뜻도 받들어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전쟁의 목적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중동 국가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카타르, 그다음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그 산유국들은 다 석유를 채굴 해서 그 석유 수출한 금액으로 거기에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석유 1배럴당 약 $60 정도 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얼마 전인가요? 2024년도인지 2025년인지는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만 로키 산맥 근교에서 엄청난 세일가스 말하자면 그 저장돼 있는 내장량을 발견했는데 미국이 200년 동안 써도 남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세일 석유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물을 압력으로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업 공해도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소위 지구 온난화 그 정책이 어떤 지구 환경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그 세일가스 채굴까지 하면 환경을 망치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다는 미명 아래 그걸 진행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그렇다면 이 중동 국가들이 다 모두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나토 국가들, 바빌론 그 후손들의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다 지배하고 거기에 자금 세탁하고 하는 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미국의 석유를 팔자. 그렇다면 미국의 석유는 생산성이 $60 이상으로 가격이 돼야 그걸 생산성이 나오기 때문에 중동 국가의 어떤 그 원유 유전을 폭파시키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보험료가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원유 1배럴에야 막 $110까지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80 선으로 지금 오늘 현재 가격은 그렇다는데요. 어차피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곧 끝나겠지만 그 선박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는 이제 위험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고 어떤 화물 운임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차피 뭐 $80 이상으로 이렇게 이 석유 가격이 책정된다면 이제 앞으로 그 중동 국가에서 실어오던 일본이나 한국이나 많은 나라들도 심지어 중국까지 포함해서 미국의 석유를 사다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석유도 그렇게 어느 정도 팔 때까지는 팔고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에너지, 전기 배터리 시대가 올 때까지는 원전에 의해서 그때까지는 아마 중동 국가들이 이제 과거의 영광 이제 석유 팔아서 부자로 살던 시대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중동 국가들도 유럽의 딥스테이트 그 나토 국가들의 어떤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에 의한 새로운 질서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석유 생산량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마이클 허드슨 교수라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상업관계는 어디에서나 번성한 경험이 있는데 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딱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미국형. 말하자면 미국은 기업과 개인 간의 어떤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니스 상인의 원본 중에서 총독이 샤일록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어? 아무리 돈 장사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한 장에 못 갚으면 가슴살에 1파운드를 떼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네가 참아. 이렇게 베네치아 총독이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샤일록이 한 독백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국가가 하는 일이 어떤 개인의 부채가 누가 못 받으면 그걸 받도록 해주는 게 국가의 일인데 그걸 안 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럽의 공산주의 사상의 근본이 된 거고 평등이란 미명 아래 국가가 수많은 개인의 목을 친 사건이죠.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부채와 기업의 부채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걸 국가가 그걸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제도를 줘라 마라 이렇게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시장 원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제가 그래서 바빌론의 후손과 퓰리턴의 후손으로 분류했는데요. 바빌론의 후손은 지금 나토 국가들, 프랑스 혁명,
유럽의 7대 왕실, 바티칸 제국, EU 시스템, 시온주의, 런던 시티, 월가금융, 워싱턴 스왑프, 이렇게 저는 이 세력이라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트럼프 쪽에 있는 퓨리턴 후손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미국 독립선언서에 기반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종신법관 자유를 위해서 미국은 한번 연방 법관에 선임되면 죽을 때까지 법관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다가 눈치 보지 말고 네 소신대로 판결해라. 그 다음에 미국의 기독교는 1억 명인데 그중에 4,500만 명만 시오니즘 기독교고 나머지는 깨달음의 기독교 신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1억 명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나중에 또 설명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채 슬레이트 6,000년 희년 부채 탕감시킬 제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니콜라 테슬라 후에 빅테크 기술 중심 사상가들이 트럼프 뒤에 바치고 있고, 그걸 피터 틸 마피아라고 합니다. 이들은 제2의 실리콘, 텍사스 오스틴의 제2의 실리콘을 지금 계속 마련 중에 있고, 제2의 월가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도시에 지금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은 캐나다의 그 마이클 허드슨 교수에 의하면 어떤 대통령보다 큰 업적을 남길 것이다. 구약 성경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통령 업적보다 더 크게 업적을 남기고 대통령이라고 자신 있게 이 사람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트럼프가 그 유럽의 그 깁스 세력과 한패가 아니라는 이유는 나토라는 국가는 1949년도에 조직됐는데요.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군사 동맹입니다. 나토 조약 5조는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두가 공격받는 것으로 간주해 좋은 보험 같지만 실제로는 끝없는 전쟁과 정권 교체,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나라들까지 미국이 계속 보호하도록 만드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는 자유를 지키는 착한 나라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나쁜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직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미국을 등쳐먹고 미국을 행동대장으로 앞세워서 세계의 각종 분쟁 지역을 일으켜서 이익을 취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이제 곧 그런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말하자면 나토는 말하자면 CIA나 미국의 MI6 왕립연구소나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주도했고 나토의 비밀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조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음모론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이번에 그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새로운 질서로 가기 위해서 과거에 지금까지 구체제의 몰락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은 부분이 틀렸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